우선 이제 이 공수처가 이제 수사권, 기소권 뭐 이 완전 괴물이죠. 기형적인 그런 옥상옥의 그런 조직인데 새로운 특별 검찰이죠. 그런 것을 과연 국민적인 이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냐? 전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과 검사들과 판사들을 또 고위공직자들을 견제하고 수사할 수 있는 그 기관은 경찰로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변경을 하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공수처,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진 공수처 절대 반대고요. 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오늘 또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그 앞서 말씀 중에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그랬는데 역시 그래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예요.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강력한 야당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걸 자꾸 이제 분산시키고 다당제화하는 이 연동형 비례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뭐 유럽의 몇 나라 말씀을 하셨지만은 미국, 뭐 영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이런 경우에도 다 단순 대표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대표제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전형이고 이러한 것이 꼭 비례성을 강화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례대표제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더 이렇게 그 연동형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기형적인 것이고 제가 이거는 하고 싶은 게 절대 이건 반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박용진 의원님이 주도해서 처리하시려고 했던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 패스트트랙 취지 맞는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교착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들을 조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가도 나쁘지 않다 봤는데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들어눕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취지에 맞게 갔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아까 말했듯이 지금 엮여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용진 의원님 내심 말씀하셨지만은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내심 캥겨하는 의원님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자, 원래 패스트트랙이라는 것 취지는 저는 봤을 때 300명 중에 5분의 3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법안에 대해 가지고 신속 처리를 하자는 취지로 저는 그걸 이해하고 있거든요. 제도의 취지를. 근데 이거는 두 개를 엮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교환해 가지고 5분의 3을 넘겼다는 것은 사실 개별 법안을 놓고 보면은 지역구 없어지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보면은 내 뜻과 관계없이 그냥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했던 거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정의당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정의당, 민평당 이런 어떤 그 선거법 개정에 참여했던 주체들은 어느 정도로 민주당을 믿지 못하느냐 하면요. 우리 거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선거법 먼저 표결하고 니네 거 해야 된다. 순서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둘 간은 이해관계만 존재할 뿐이지 신뢰관계나 아니면 법안 개개에 대한 판단이 전 들어가는 게 약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각자의 이익을 위한 야합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근데 과연 선거법이나 사법개혁안이 아까 뭐 두 가지 음식이 맞지 않는 건 차치하고 그 정도로 각각의 이해관계로 대한민국의 국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바터될 수 있는 사안의 것들인가. 저는 사법개혁안 중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정도는 같이 묶여서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봐요. 근데 이 두 개가 왜 엮여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저는 정의당도 거기서 답한 걸 보지 못했어요. 왜 둘이 엮여야 됩니까?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정의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선거법이 통과되기 위해 가지고는 정의당이 왜 저래 할 정도로까지 조국 사태에 있어가지고 할 말도 못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다시 이 두 개가 왜 엮여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질문할 때가 됐다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오늘 주제가 계속해서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는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답과 이제 대안을 마련하는 건데 20대 국회가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자기들이 냈던 그 표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가 있었고 이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의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과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방안 마련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제도화되는 것을 법제화되는 것을 꼭 보고 싶다라는 그런 국민적 열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응답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원내 5당 체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학관계나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국민의 요구가 국회에서 반영돼서 결국 패스트트랙이 태워진 건데 이것을 마치 양당 간 민주당 정의당 간의
야합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열망을 보내는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럼 야합하고 자, 있을까 이거? 지적할게요. 지금 이만수 부대표가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으니까 뭔가 처리하고 가야 된다는 건데 패스트트랙 시작할 때 우리 보자고요. 4월 달에 어떤 논리였냐면요. 지금 올리지 않으면은 20대 국회 처리 못 한다 했어요. 이게 딱 뭐냐면요. 노래방 1분 남았다 뜨니까 우선 아무 노래나 넣어놓자예요.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넣어놓은 노래 부를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거 나중에 바꿀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지금 대한민국 입법이라는 거를 노래방 1분 남았으니까 아무거나 외우는 거 넣어놔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선거법이 완성된 게 아니라면서요. 아니 그럼 20대 국회가 2016년에 출범을 했는데 네. 그때 줄기차게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자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하자라고 얘기할 때는 외면하다가 그런 것들이 이후에 이 묘한 어떤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니까 이제 와서 이거는 야합이다. 20대 국회 뭐 막차 끝나기 전에 이런 것들 서둘러 처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그 정도의 앞에 그 20대 국회 앞에 3년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하고 어떻게 그 이후에 저는 그 정도의 절차에 대해서 강행 처리를 비판할 하겠다는 수 야당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상황 속에서라면은 그 법안이 최소한 완성된 법안이어야 되고 그리고 심각한 검토를 거친 상황이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땐 그게 이제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선거법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어떤 학생이 학교 가는가를 따지는 그런 법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무조건 우리가 독선적으로 옳다고 할 만한 당위성을 가진 법안인지도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정의당이 유리한 법안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왜 당위성이 네네, 네, 제가 오늘 뭐 알겠습니다.